서울 강남구의 한 출판사 건물 7층.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교정실에서 한미정은 오늘도 밤늦게 원고와 씨름하고 있었다. 68세, 올해 퇴직을 앞둔 그녀에게 이런 야근은 이제 익숙한 일상이었다. 30년간 이 회사와 함께 해온 세월 동안 수많은 작가들의 원고를 다듬고 문장을 매만지며 책이라는 완성품으로 탄생시키는 일이 그녀의 전부였다. 책상 위에는 이번 주 출간 예정인 소설집의 교정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빨간 펜으로 꼼꼼히 표시된 오탈자와 수정사항들이 원고지 곳곳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미정은 두꺼운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렸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세밀한 작업이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그녀만큼 꼼꼼하고 정확하게 교정하는 사람은 회사에 없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엔 이미 집에 가서 저녁 뉴스를 보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인쇄소에 보내야 할 원고가 아직 절반도 못 끝난 상태였다. 퇴직을 앞둔 마당에 후배들에게 업무를 미뤄둘 수는 없었다. 미정은 다시 빨간 펜을 들고 원고에 집중했다. 그런데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편집장 김태호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지만 30년간 함께 일해온 그녀에게는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다. 미정 선배 퇴직금 말인데. 미정의 손이 멈췄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이다. 호기심보다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먼저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펜을 놓고 귀를 기울였다. 우리가 맡아서 투자해드린다 하고 돌려막으면 되잖아. 어차피 곧 퇴직하시는 분이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시면 수익도 나고 일석이조 아니야. 이번엔 마케팅 팀장 박민수의 목소리였다. 미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이 말하는 투자와 돌려막기가 무슨 의미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3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온 그녀에게 이런 대화의 함의는 너무도 명확했다. 하지만 미정 선배가 그런 걸 할 분이실까? 워낙 조심스러우신 분인데.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거야? 인사팀 최 팀장이 퇴직 상담할 때 자연스럽게 언급해 보겠다고 했어. 새로운 사업 투자 기회가 있다고, 믿을 만한 곳이라고 하면서. 미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것도 인사팀장까지 가담한 조직적인 일이었다. 돈이 급하긴 하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되면 어떻게 해? 뭔 문제야? 정말 투자하는 거고 나중에 수익 나면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잡았다. 3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모은 퇴직금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이렇게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투자처는 확실해. 진짜 수익 날 수 있는 곳이야. 글쎄,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거지. 새로운 웹소설 플랫폼 사업인데 요즘 대세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들이 회의실을 나와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후배들을 정성껏 가르쳤으며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에 항상 앞장서왔다. 그런데 이제 퇴직을 앞둔 그녀를 이렇게 이용하려 한다니. 미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고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30년간 쌓아온 내공으로 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그날 밤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새삼 깨달았다. 1995년 38살의 나이로 이 출판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좋은 책을 만들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정은 그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다.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동료들은 대부분 떠나거나 은퇴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이었다. 편집장 김태호는 그녀보다 15살이나 어렸고 마케팅 팀장 박민수는 무려 20살이나 어렸다. 그들에게 자신은 이제 짐스러운 존재일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미정은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제까지는 단순히 나이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정도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젊은 임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묘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 미정은 인사팀 최영호 팀장과 마주쳤다. 평소 웃음이 많고 친근했던 그가 오늘은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미정 선배님, 요즘 어떠세요? 퇴직 준비는 잘 되어 가시고? 네,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어요. 혹시 퇴직 후 계획 같은 건 세우셨나요? 요즘 좋은 투자 기회들이 많던데 퇴직금을 잘 활용하시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미정의 심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연함을 유지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나중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는 좋은 투자처들이 있거든요. 최 팀장이 사라진 후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계획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자신이 오랫동안 신뢰해왔던 사람들이 있었다. 오후에 미정은 회계팀을 지나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회계팀의 김 과장과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나누는 이야기였다. 이번 분기 자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던데. 응, 웹소설 플랫폼 개발에 투자한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어. 게다가 아직 수익 모델도 불분명하고. 그럼 어떡해? 이미 투자한 돈도 상당한데. 글쎄, 위에서 뭔가 방법을 찾고 있다던데.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더라. 미정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그 구멍을 메우는데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투자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집에서 30년간의 회사 생활을 정리해 보았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았다. 회사 창립 초기의 모습들, 동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들, 성공적인 출간 기념 파티 사진들이 그 안에 있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10년 전 회사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 사장이었던 문 회장이 미정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했던 말이 생생했다. 한미정 선배가 없었다면 우리 출판사에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회사에서 자신을 이렇게 배신하려 한다니. 미정은 사진을 천천히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다.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이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었다. 다음 날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퇴직금 관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그리고 관련 법률들까지 모두 살펴보았다. 30년간 출판업계에서 일하며 축적한 꼼꼼함과 정확성이 이런 때 빛을 발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눈빛에는 강인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반격의 씨앗. 월요일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연스럽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복사기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IT팀의 이준호 대리가 그녀에게 반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정 선배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준호는 입사 5년 차로 미정이 특히 아끼는 후배 중 한 명이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에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청년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회사의 모든 IT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준호야, 혹시 시간 있을 때 커피 한잔 할까? 퇴직 전에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물론이죠. 언제든 좋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준호야, 혹시 회사에서 이상한 움직임 같은 거 눈치챈 적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요즘 좀 이상하긴 해요. 편집장님과 마케팅 팀장님이 자꾸 제게 메신저 로고를 삭제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서요. 미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일단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솔직히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보안에 그렇게 관심도 없으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시니까.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도 보였다. 준호야, 나한테 정말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일인데. 미정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회사 내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혹시 사내 메신저의 대화 내용들을 백업할 수 있을까? 특히 편집장님과 마케팅 팀장님, 그리고 인사팀장님의 대화들을. 준호는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선배님, 설마 그분들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한 내 퇴직금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 준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만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미정을 위해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다. IT 담당자로서 시스템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메신저 서버에 접근해서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호가 가져온 증거들은 미정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단순히 퇴직금을 투자 명목으로 빌려 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투자 계약서 자체를 위조하려는 계획까지 있었던 것이다. 편집장 김태호와 마케팅 팀장 박민수의 메신저 대화가 가장 결정적이었다. 계약서는 어떻게 할 거야? 진짜 투자회사와 연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로 하면 돼. 어차피 미정 선배는 그런 거 잘 모르실 테니까. 투자회사 같아 보이게만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해? 뭔 문제야? 실제로 투자하는 거니까. 다만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는 거고.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법이잖아. 더 충격적인 것은 인사팀장 최영호까지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정 선배님께 투자 제안할 때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자연스럽게 해야 해. 퇴직 상담하면서 노후 준비 이야기 나올 때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권하는 거야. 우리 회사와도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수익률은 얼마 정도로 제시할까요? 너무 높으면 의심받고 너무 낮으면 관심 없어 할 테니까 연 8% 정도로 하자. 요즘 은행 금리보다는 높지만 그럴듯한 수준으로. 미정은 프린트된 대화 내용들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단순한 배신을 넘어서 조직적인 사기였다. 30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자신을 이렇게 속이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으니까.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았으니까. 그날 밤 미정은 집에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 회사의 재정 상황 관련 자료들, 그리고 퇴직금 관련 법적 근거들까지. 30년간 편집자로 일하며 기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자신은 더욱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준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미정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만 남았다. 퇴직식을 이틀 앞둔 금요일 오후 미정은 인사팀 최영호 팀장으로부터 예상했던 전화를 받았다.
미정 선배님, 내일 오후에 퇴직 관련 최종 상담 시간이 있으신가요? 퇴직금 지급 방식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마지막으로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좋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왔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본격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는 순간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인사팀 회의실에는 최영호 팀장 외에도 편집장 김태호와 마케팅 팀장 박민수가 함께 자리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에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미정 선배님, 30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서요. 최영호가 준비된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선배님께서 받으실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기엔 아까운 것 같아서요. 마침 저희가 아는 투자회사에서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투자 상품을 제안받았거든요. 박민수가 덧붙였다. 저희 출판사와도 관련 있는 사업이에요. 웹소설 플랫폼 투자인데 요즘 정말 뜨거운 분야잖아요. 연 8% 정도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계약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미정 앞으로 밀어놓았다. 퓨처 디지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 벤처 캐피털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에요. 미정은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며 물었다. 혹시 이 회사 대표나 담당자와 직접 만나볼 수는 없을까요?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거든요. 세 사람이 잠시 눈빛을 교환했다. 김태호가 대답했다. 아, 그분들이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직접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중간에서 모든 걸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촉박해요. 박민수가 조급하게 덧붙였다. 이번 투자 라운드가 다음 주에 마감되거든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미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 시간적 압박을 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하게 만드는 것.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이런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변에 물어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다 알아봤으니까 걱정 마세요. 최영호가 안심시키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회사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기회인 것 같네요. 다만 하룻밤 더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최종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워낙 큰 결정이다 보니까. 세 사람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지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었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김태호가 말했다. 다만 너무 늦으면 정말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월요일 오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했다. 준호가 제공한 모든 메신저 대화 내용, 오늘 녹음한 대화 파일, 그리고 퓨처 디지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료들까지 모든 증거를 USB에 정리하고 이메일 발송 준비를 마쳤다. 일요일 밤 11시 59분 미정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메일 수신자란에는 회사 이사회 전체, 감사, 그리고 노동부 관련 부서의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어 있었다. 제목란에는 간단 명료하게 적었다. 퇴직금 횡령 및 투자 사기 관련 증거자료 제출.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송 버튼을 눌렀다. 30년간의 회사 생활, 그리고 지난 몇 주간의 치밀한 준비가 이 한 번의 클릭으로 결판나는 순간이었다. 월요일 오전 8시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이사회 멤버들이 긴급히 소집되었고 김태호, 박민수, 최영호 세 사람은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투자회사의 계약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는 단순한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미정은 그날 아침 평상시와 같이 출근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담담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온 자신에게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 이사회에서 미정을 호출했다. 이사장이 직접 사과의 말을 전했다. 미정 선배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30년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주신 분을 이렇게 배신하려 했다니. 저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30년간 쌓인 내공과 품위가 배어 있었다. 진정한 승리자의 여유였다. 사건이 공개된 지 일주일 후 김태호, 박민수, 최영호 세 사람은 모두 해임되었다. 검찰 수사도 진행되어 이들은 사기 미수와 업무 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회사는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했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미정의 퇴직식은 예정보다 일주일 늦게 치러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회사 전체가 그녀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그녀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미정 선배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건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편집장이 인사말에서 말했다. 30년간 쌓아오신 정직함과 원칙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퇴직식 후 이준호가 미정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정말 멋있으셔요. 저도 나중에 선배님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야,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정말 고마워. 미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도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렴. 퇴직 후 한 달간 미정은 자신의 미래를 차근차근 계획했다. 다행히 퇴직금은 예정대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회사에서 위로금까지 추가로 지급했다. 30년 동안 모은 저축과 함께하면 노후 준비도 충분했다. 하지만 미정에게는 단순히 편안한 노후보다 더 소중한 꿈이 있었다. 바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평생 책과 함께 살아온 그녀에게 독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오래된 소망이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작은 건물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1층은 카페와 서점, 2층은 작은 북토크나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다. 미정은 확신했다. 북카페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동안 미정은 30년간 출판계에서 쌓은 인맥들을 활용했다. 작가들과 편집자들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모두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특히 그녀가 교정했던 책들의 작가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미정 선배님 덕분에 제 책이 더 완성도 높아질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페 이름은 편집된 시간으로 정했다. 책이 편집을 거쳐 완성되듯 인생도 경험을 통해 더욱 의미 있게 편집되어 간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미정은 특별한 코너를 하나 만들었다. 정의의 서재라는 이름의 이 코너에는 사회정의,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책들을 모아두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계기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드디어 오픈일, 편집된 시간의 문이 열렸다. 첫 손님은 예상외로 이준호였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첫 손님이 너라니 정말 기뻐.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왔다. 옛 동료들, 작가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주민들까지. 미정은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책을 소개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미정은 카페를 둘러보았다. 따뜻한 조명 아래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 곳곳에 놓인 편안한 의자들, 그리고 벽에 걸린 정직한 삶이 가장 아름답다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미정은 작은 수첩을 꺼내 그날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30년간 다른 사람의 원고를 편집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차례였다. 68세,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 내 삶의 문장을 내가 편집한다. 수첩에 첫 줄을 적은 미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에 따뜻한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에도 희망의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미정은 지역 신문에서 자신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68세 새 출발, 정의롭게 살아온 편집자의 북카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는 그녀가 회사에서 겪은 일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따뜻하게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진정한 편집자는 글뿐만 아니라 살도 아름답게 편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미정은 기사를 정성스럽게 스크랩해서 카페 벽에 걸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68세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원고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편집해 나가겠다고.